우리가 이제 그 박선호 의원님은 이제 저희가 초면인데요. 그럼 우리 박 의원님 이제 경력 중에서 국정원 제 1차장을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또 궁금해하는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옛날 요원 때보다 지금 의원이 더 힘들어요? 요원 때는 자기 할 일만 하면 되고요. 조직이 이렇게 이제 뒷받침해 주잖아요. 네. 그리고 조용합니다. 조용해서 눈에 안 띄고 하는데 이 의원은 이슈를 쫓아다니면서 다시 이렇게 끌어올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이 훨씬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국정원 요원 하면 이제 조인성을 예. 그런 영화 나올 때마다 좀 주변 반응 어떠신지. 아니 근데 조인성 같은 존재들이 있죠, 당연히. 홍장원 차장도 그런 수준의 인물이고 12시 46분이라고 하면 국방차관과 통화한 다음에 전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근데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국정원에서 좀 높은 분이에요. 저희 사석에서 이제 본 적이 있었는데 근데 명함이 되게 이상하더만요. 네, 명함 이상하죠. 무슨 문화사가 많이 있었고 뭐 그러니까요. 요새는 안 쓰죠. 그런 어쨌거나 근데 이제 국정원 요원이 어떤 직업의 특성상 가까운 가족한테도 말하면 얘기를 안 하면 되죠. 근데 이제 가족들은 알 거 아니에요. 아내까지는 알아요. 아내, 부인까지는 아는데 애들은 모르죠. 그러면 몰라요. 우리 아빠 맨날 나가는데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학교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 진짜로요? 네, 아, 부인은 아니군요, 우리나라는. 부인까지는 못 속이더라고요. 월급이 들어가야 되니까. 알아야죠. 연금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국정원 얘기하라고 매일 돌아다니고 매일 밤늦게 들어봐. 바로 이혼이지. 아니 근데 기밀 유출 방지하는 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람, 장소, 기업. 네. 사람 만날 때 네. 만나야 될 사람 만나고 그 사람의 질문에 답하지 말고 내가 할 말만 해라. 장소는 내가 원하는 장소 아니면 가지 마라. 기업은 이제 납치당할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먹으로 관자놀이를 죽듯이 치거나 벽에 부딪혀서 정신을 잃으십시오. 72시간 내에 모시러 가겠습니다. 네, 아유, 야, 지금 뭐 웃으면서 말씀하시면 진짜, 들어보니까 진짜. 5차, 6차 탄핵 심판 변론기를 핵심 증인들이 이제 대거 출석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제 포인트로 이제 꼽는 장면이 뭔지. 많은 시청자분들이 동의하실 건데 윤석열 대통령의 인원 발언. 저는 이게 가장 기억에 남는 오늘 많이 장면이지 나오더라고요. 않겠습니까?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는 주장을 마친 후에도 이렇게 네 차례나 아주 다양한 상황에서 인원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대검하고 서울지검 앞에 뭐 수만 명, 뭐 얼마나 되는 인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집회 신고는 5천 명 됐는데 더 많은 인원이 올 것 같다라든지 이걸 보면 그냥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저 정도로 쉽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걸 심각하게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변호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시대명사로 인원은 쓰지 않는다. 또 이런 변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 국선 변호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호하는 사람들 진짜 처음 봤어요. 인원이냐 의원이냐 요원이냐 이런 것들이 재판에서는 쟁점이 됐습니다. 그게 마치 인원이거나 의원이면 내란죄가 성립하고 요원이면 내란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이미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내란죄는 성립이 됐습니다. 예, 저는 이제 탄핵 소추단으로 네네네. 이제 헌재에 가서 이제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드러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그거는 뭐냐면 여인형의 고뇌. 그러니까 여인형이 말을 많이 안 했잖아요. 명단을 받으신 적 있나요? 14명 정도? 재판장님 죄송하지만 형사재판에 관한 사항이라 제가 진술을 자세히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충암고 후배고 김영현 장관의 후배고 이상민 장관의 후배예요. 충암파라고 불리죠. 충암파 중에 이제 정말 실권자이고 그런데 이번에 11월 말 요때 이제 마지막 김영현한테 불려가가지고 여인형이 책상을 치면서 반대를 해요. 계엄 안 된다고. 왜 그랬을까? 그건 바로 노상원의 존재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합동수사본부장이 되면은 전두환이 합동수사본부장이었잖아요. 그래서 노재현 국방장관 날려버리잖아요. 계엄사령관도 날려버리잖아요. 정승화를 합동수사본부장이. 그런데 이것을 누가 제일 두려워하겠어요? 김용현이 두려워하죠. 김용현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합동수사본부장이 실권 딱 잡아가지고 대통령 윤석열한테 직보하는 체제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김용현이 노상원을 견제 차원에서 넣어요. 7월 말부터
그 12월 1일 그 짧은 시간에 22번을 만나요. 노상원을. 그거를 여인형이 알아요. 그래서 여인형이 장관한테 노상원을 멀리 하십시오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갈수록 이상한 분위기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말에 계엄하면 안 된다고 책상을 치며 장관한테 항의를 했는데 본인이 약간 좀 팽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이제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합수부장인데 수사 1단장으로 노상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노상원은 자기 선배 41기 육사. 어떻게 이겨요 자기가. 그리고 정보사령부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계엄에도 참석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후방 계엄에 집어넣는 것 자체가 내란의 상징인데 이 내란의 상징이 노상원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건 내가 아닌가 보다. 그게 예인형의 고뇌고 이번 헌재에서도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저는 지금거리에서 느끼셨군요. 네, 추측입니다. 추측. 예. 네, 판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한 분 한 분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심판하지만 가장 근본은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믿는 신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6차까지의 심판 변론 기일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 불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12월에 67%까지 갔던 헌법재판소의 신뢰도가 지금 내려갔습니다. 신뢰도는 낮아지고 있고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저는 핵심 증인들이 몇 가지 좀 말이 흔들리는 거. 특히 곽종근이라는 분은 정말 이 까면 깔수록 말이 말라지는 것 같아요. 뭐 대상인물을 요원이라고 할 때 사람이라고 할 때 인원으로 가고 또 도끼를 부수고 하고 갖고 나오라고 그랬다가 근데 도끼란 말은 없었다 그러고 헌법재판관의 질문에 또 양쪽 변호인단의 질문에 계속 말을 바꾸고 있잖아요. 바꾸지 않았고요. 그거 아세요? 이 재판에 대해서 지금 뭐 신뢰도 얘기하시는데 김영현 변호인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계시죠? 이진우 접견 신청했고 여인영 접견 신청했고 곽종근 접견 신청했는데 곽종근은 거부했고 이진우 여인영 접견하고 나서 이 두 사람들 답변과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나와서 진술 거부하고. 그래서 지금 회유했다고 그게 선전선동이에요. 아니 들어보세요. 그게 있는 사실만 그게 이야기하는 저는 사실만 얘기했지 사실만 이 이야기하는 재판에서 되게 중요한 지점 하나 지금 꼭 짚고 가야 되는데 재판관들이 꼭 사령관들에게 조서에 서명 날인했습니까를 물어봅니다. 이 별거 아닌 질문 같은데 법적으로는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그 조서를 다 증거로 쓸 수 있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검찰에서 진술한 진술의 신빙성을 상당히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법적 절차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게 재판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실제 재판을 판단할 때에는 아주 중요한 근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하십시오.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은 재판관님들께서 하시더라도 이렇게 딱 어느 한 기관이 체계적으로 수사를 했으면은 모르겠는데 이게 서로도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좀 살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인으로서 헌법기관과 헌법 구조 자체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생각해요. 다만 어떤 기관도 인간이 운영한 거기 때문에 저는 무오설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재 무오설 이런 건 없어요. 국회도 오류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오류도 인정하세요. 아니 그게 왜 대통령의 오류예요? 아니, 거부권 안에서? 아니 어쨌든 대통령도 오류가 대통령 있으면 맞습니다. 인정하세요. 네. 네. 대통령도 행정부도 오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재도 사람이 운영하는 헌재에 어떻게 오류가 없앴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지 말라? 보통은 판결 이후에 지적하죠. 판결하기 전에 사법부를 마찬가지라고 흔들지 봐요. 않습니다. 아니요. 지금 국힘이 너무 과도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뭐 으뜸가는 법률가 있는데 직위상으로는 본인이 논리로 대변하는 거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건 자꾸 이런 부가적인 게 들어가서 기관을 같이 때려주자 이런 거. 옛날에 조국 장관 사태 때 똑같은 것도 아닙니까? 검찰을 공격하니까 그때 국민의힘이 아니 검찰 공격하지 마라. 조국 장관이 개인적인 방어를 논리로서 해라 이랬는데 지금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되게 안타깝습니다. 이거.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서요. 지난주에 또 많은 얘기가 오갔던 게 대한고래 프로젝트 결과가 1차 시추를 했는데 이게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실패했다고 정부가 약 2시간여 전에 인정했습니다. 네, 이번 1차 시추에는 이미 1,000억 원이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비상계엄 작은 이유 중에 하나죠. 이제 예산 사건과 관련해서 또 이 부분이 또 있었으니까요. 동해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결과를 어떻게 보시는지. 네. 제가 이걸 좀 알거든요. 예. 제가 이거 캐봤습니다. 이거 공부하셨어요? 아니요, 캐봤다는 게 아니라 제가 세계은행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아프리카 그거 세번에 나라들 공부한 거 아니에요? 지원하면서 예. 이 석유 시추에 대해서 좀 압니다. 이게 야구도 3할 타자가 10번에 3번 뛰면 잘 치는 타자예요. 제가 석유 시추했는데요. 한 번에 나온 거 본 적이 없어요. 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예, 예. 매장이 돼 있을지 안 돼 있을지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탐사 시추하는 겁니다. 진짜 네. 있고 얼마가 있고 진짜 파보고 그다음에 시추하는 거죠. 네네. 근데 이 과정에서 돈이 없는 나라들은요. BP나 텍사스 오일이나 민간 기업에 다 맡겨요. 네네. 그게 나쁜 게 뭐냐면 나오면 걔네들이 너무 많이 가져가.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생각이 있는 그리고 능력 있는 나라들은 굉장히 앞단에서 국가가 개입합니다. 우리는 중간쯤 개입한 거예요. 우리는 처음 탐사는 민간이 다 했어요. 이제는 국가가 개입해다. 왜냐하면 이게 나오면 너무 많이 띄워주는 게 아까우니까. 네네네. 그리고 민주당은 공개적으로 물어볼게요. 석유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석유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을요? 이게 제일 비열한 합법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산유국의 꿈을 산유국의 꿈을 갖고 있지. 근데 과학적이어야지. 기다리셔야 돼요. 네? 과학적이어야지. 이재명 대표가 이거 1,000억 들었다고 이거 뭐 AI 연구하는데 최고급 사양 3,000정 살 수 있는 돈을 다 털어넣었다. GPU. 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막말로 언젠가 민주당이 집권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6개 남았는데 그거 안 판다?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시면요. 저희 국민의힘이 욕하면 제가 막아드릴게요. 이건 7개까지 다 파도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만에 하나 나올 가능성 이게 각 광구의 확률이 15에서 20입니다. 이건 국제 기준으로 굉장히 높은 거예요. 네. 그런데 이번에 안 나왔다고 산자부 접어라. 그리고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다 삭감하셨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2번, 3번 할 때 더 잘해라. 이번 추경에서 하자고 해서요. 그럼 국민들이 대단하다 할 거예요. 이건 진짜 여야 할 것 없이 이건 정쟁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해봤다고 하시니까 네. 저도 그걸 좀 믿어주세요, 저도 이거는. 영국에서 박사하게 하면서 네. 저도 미쯔비시 미쓰비시. 그 석유화학 그 고문님하고도 그래서 많은 아시잖아요.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이게 딱 지질하고 지층을 보면은 기본 윤곽이 나와요. 그 기본 윤곽이 나온 데서 가스라든지 이런 주변 환경 전체적으로 보고 네. 판단을 하는 거예요. 대륙 네. 구조까지 다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동해 유전 개발 사업을 놓고 논란이 커진 건 16년간 탐사를 진행한 호주 업체 우드사이드가 사업성이 없다며 철수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2년 전 우드사이드로부터 사업성이 낮아서 철수한다는 통보를 받았던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액트 지오한테 맡겨가지고 이게 아닌 것을 경제성이 있다라고 해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니까 제가 액트지오가 그래서 보기에는 그때 이제 얘기가 많았었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 막 힘들잖아요. 그러면 정무팀에서 그 대통령님한테 보고해서 기분이라도 좋게 해주자. 야, 요새 너무 분위기 안 좋아. 좀 분위기 좀 바꾸자. 올리는데 그걸 대통령이 움켜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산자부에서 정무적 판단이 관여돼 있다까지 말을 하잖아요. 이거 1,000억 들어간 거 내 잘못 아니다. 왜? 이분들은 이미 그 전에도 알았을 거예요. 이런 어떤 유증 같은 게 있기는 있지만 경제성 확보할 수준이 아니다 하는데 무슨 근거로 사업성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그 의원님. 액트지오 보고서 설명을 보고 드릴게요. 아니 자, 설명할게요. 제가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요거 얘기 듣고 그럼 요거 얘기 듣고 그의 경제성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대통령이 어떤 의지 실어가지고 확 발표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권당원들 따라가요. 그럼 산자부나 이런 전문가들이 여기 가서 보고할 때하고 야당에 와서 보고할 때 달라요. 그 바디 랭귀지를 보면 다 알아요. 아니 근거 내봐 뭐 해보면 아이고 그거 자꾸 우리 곤란하게 하십니까 이래요. 그러면 아니 그것도 없이 한 거예요. 아이고 저한테 뭐라 하시면 안 되죠. 그럼 당신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 아이 그러시면 안 되죠. 아 이거 정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야. 다 아는 거예요. 그래요? 왜냐면 바디 랭귀지 보고 아니, 예산을 깎은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무슨 근거에 바디 제가 랭귀지 좀 빼고? 아니 이게 안 되는 거니까. 저도 좀 얘기 좀 합시다. 이 지금 대한고래 프로젝트가 사실은 고래밥도 안 된 거예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전 국민한테 고래밥이라도 나눠줬어요. 배불리 먹지. 아니 그렇게 한번 희화시킨 들어봅시다.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희화할 의원님. 만했어요. 왜 그랬냐? 진짜 말해보세요. 네, 들어보십시오. 네. 우리가 예산 깎기 전에 자료 가지고 와라. 이 타당성이 있으면 예산 하겠다. 안 가져옵니다. 아니 무슨 자료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석유 있다는 기본적인 보증서? 기본적인 그런 거 자료를 없다고요. 기본적인 이런 자료를 안 비즈니스는. 준다고요. 사업성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다 보안이라고 하고 영업비라고 해서 안 준다고요. 그거 자 당연한 그리고 거죠. 뭘 당연해요. 예산을 우리가 심사하는데 알아야죠. 사업성이 있다는 것을. 그런 태도니까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필요하면 추경하자. 이게 저희 기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요. 추경하시 필요하면 만약에 자료 가져오십시오. 정부에게 얘기하세요. 자료 가져오면 해요. 자 그리고 우리 지금 산유국금 얘기하셨죠? 그럼 차라리 709에 좀 집중하라고 해주십시오. 709니까. 네. 그 얘기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일본이랑 지금 계약 관계가 끝나서 오히려 일본에 넘어가게 생겼는데 정부가 그 손 놓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산업성이랑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곳이 거기인데 거기 손 놓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산자위에서 그 얘기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관심이 없습니다, 정부는.